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검찰의 2차 비공개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바타로 불리는 김호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 전 SM 사만 대표이사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스캔들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묶어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조국 장관이 2차 소환 조사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묵비권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뭐 틀린 것은 아니죠. 자기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피의자로서요. 뭐 법적으로는 뭐 보호가 돼 있는데 그래도 떳떳하게 여태까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나 뭐 기자회견에서 그 혐의를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나는 떳떳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왜 묵비권을 하죠? 그럼 검찰에서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죠. 그리고 왜 숨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이라고 해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 있을 때 고쳐놓은 거. 그 첫 수혜자가 자기 마누라 정경심이고 자기 본인이 조국도 수혜자가 되잖아요. 그거 살짝 들어가서 도둑 고양이처럼 살짝 들어가서 또 아무 말도 안 한다? 정말 그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법을 악용하는 거라고 봐요. 공직자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 현직 지금 서울대 뭐 로스쿨 교수잖아요. 하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잘못한 거는 시인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뭐 1차 조사 받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이미 자기 입장은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법무장관 시절에 다 밝혔다. 부차하게 일일이 답변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CCBB를 분명히 가리겠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이 얘기를 해봤자 서로 기다 아니다 싸움이니까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좀 구차해 보이기는 구차해 보이죠.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전 장관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이 충분히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가 추가된 게 유재수 뭐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부산시 부시장을 한 사람이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뇌물수수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조국이 민정수석 당시에 감찰에 들어갔는데 위에서 딱 야 그거 감찰하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승승장구를 해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부지검에서 서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동시 소환 조사를 오늘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도 이 부분과 연관되면은 누군가가 조국한테 보고를 했는데 감찰을 못하게 했더라면은 그거에 대한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이것도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윗선에서 내렸다고 봐야겠죠. 그럼 윗선이라면 조국 윗선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또 뭐 비서실장도 있는 것이고 또 부산 실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그 정경심 수사받은 거랑 본인 개인 비리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아마 그 유재수 거예요. 유재수는 그 수사를 하다가 그냥 중단이 됐잖아요. 밑에서 그 반부패 비서관인가 쭉 수사해서 올렸는데 그거를 위에서 그냥 하지 말라 스톱하라. 그래서 반부패 비서관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냐고 화를 냈다는데 이거는 직권남용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권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다 걸었잖아요. 뭐 옛날에 그 누구야 비서실장 누구죠? 김기춘. 다 직권남용. 다 비서실장으로 검사나 판사들도 그 직권남용 행위라는 것은 양승택 대법원장도 직권남용이고 다 걸었는데 지금 정부가 바로
부메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국이가 지금 제일 걸린 게 이 직권남용입니다. 수사로 중단시킨 거. 그리고 또 김오수 법무부 차관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검찰이 수사 시작했잖아요. 예. 이것도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네. 과거에는 법에만 있었지 사실은 죽은 법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적폐청산을 하려고 보니까 멀쩡해 공무집행을 다 한 사람들을 잡아넣으려니까 너 직권남용한 거야 해갖고 집어넣은 거야 이 정권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한테 이제 자기들 수사로 오니까 다 부메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메랑이죠. 근데 이 유재수 수사는 알려지기로는 조국하고 유재수는 잘 모른대요. 뭐 부산 인맥이니까 서로 알기는 알겠지만 그렇게 뭘 봐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게 윗선 수사로 올라가면 이게 만만치 않은 수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재수가 그 금융정책국장 하다가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사표도 안 받고 몇 달간 그 실종이 됐어요. 예.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또 승진해서 갔어요. 그게 1급짜리입니다. 그렇죠. 2급 하다가 1급으로 딱. 거기서 또 더 잘 돼서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과거 노무현 때 또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였죠. 했거든요. 그럼 누구랑 제일 알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있던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가 꼭 그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를 해서 저건 직권남용이 딱 떨어지는 거죠. 네, 재수가 좋아서 재수라고 그랬는데 재수가 없어서 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 혐의가 뇌물 혐의가 굉장히 엄합니다. 그러면요. 네, 이거는 뭐 1억 원 이상이 넘는 것 같고 그렇죠. 10년 이상 네. 중형을 때리게 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부산시 경제부시장 간 것도 오거돈 시장이 또 네. 정치에 민감하잖아요. 아, 그럼요. 부산 의료원이나 빠꼼이죠. 뭐 이런 것도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는데 보나마나 누구가 깊이 청와대랑 관련 있는 데서 부탁을 했다고 봐야죠. 네. 조국 딸 네. 그 자기 돈으로 장학금 준 사람도 부산 의료원장 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노한준 교수.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오거돈 씨가 그만큼 또 이렇게 권력의 향배에 민감한 분 아닙니까? 네. 아니 우리나라 암 전문의 박재갑 씨가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한 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공부해 보니까 원리는 다 똑같더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다 똑같더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그게 다 똑같더라. 예. 그래서 왜 그 성경에도 골든 룰 있잖아. 황금률. 너희들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라. 예, 유교에서 말하는 인도 그렇대요. 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 대접하라. 그런데 지금 정권은 과거 정권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거 갖고 가혹하게 그 처벌했거든요. 근데 지금 직권남용으로 다 걸렸어요. 예를 들면 김오수, 뭐 우리말로 하면 오염된 물이죠. 네, 오염된 물인데 이 사람도 지금 거기 검찰총장은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했거든요. 예, 그걸 검찰하고도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청와대랑 협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다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예, 자기 권한을 벗어나서 지금 부단하게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가 이의제기했다고 또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보내고 이거 다 직권남용으로 저는 김오수 이 사람도 반드시 오염된 물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된 게 시민단체인 서민 비상대책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이제 그 9월 9일 날 조국이가 법무장관에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 이 김오수 차관하고 이성윤 검찰국장 법무부에서 제일 센 사람이 그 검찰국장입니다. 그렇죠. 그 두 사람이 대검 차장하고 한동훈 대검 보안부패 강력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윤 총장은 배제를 하고 윤석열이 배제하고 특별 수사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도록 하자 이 안을 쓱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만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 그 직권남용으로 다 그건 그 처벌받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수사 방해가 아니고 사건을 말하자면 자칫하면 윤 총장의 오해를 받으니까
윤 총장이 배제한 상태에서 별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하면은 오해도 안 받고 좋지 않겠나. 그게 그래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이렇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하면 아이디어고 남이 하면 직권남용인가요? 그리고 지금 그 검찰에서 세월호 특별수사본부를 예. 만들었잖아요. 예. 그 수사한 핵심이 뭐예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때 그 해경 그 함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할 거거든요. 그 수사에 대해서 또 지금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또 하고 있어요.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법무부가 또 직권남용을 해서 또 검찰에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대한 범죄가 되리라고 이거 보고 저 법무부 차관이 청와대 가서 문재인한테 바로 지시받았다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행동은 굉장히 공직자로서 잘못된 행동이고 저건 법에 위반되면은 반드시 전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윤석열 총장 배제안을 냈을 때 윤 총장이 아주 단칼에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청법도 위반되려니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또 대검에서도 그 협의를 받은 강상일 또 대검 차장이나 한동훈 부장도 이런 자에 거절을 했어.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탁 숨겨뒀겠지요. 한번 보자. 너 내가 손 본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파견 그런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훈령을 만들 때 어떤 검사가 아니 그런 이렇게 파견 검사 훈령 만들려면은 대검하고 검찰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관계기관 협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해야죠. 당연하죠. 그 절차를 좀 지키자 했더니 그냥 김호수 차관이 불러다가 질책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뭐 박살을 낸 모양이에요. 그리고 직무 배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직권남용이죠. 완전 직권남용.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저렇게 강제로 저 여러 가지 훈령이나 그 시행령 만들고 부처 그 조항 만들고 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거 다 직권남용입니다. 저는 저 김호수 법무부 차관 빨리 수사해서요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8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 몰래 보고 있었죠. 몰래 보고죠. 그거야말로 사실상 이 김호수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사실상 해체 법안이에요.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은 모든 수사를 다 법무장관한테 보고하면 그 얘기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권력 비리는 수사를 할 수가 없죠. 정권한테 불리한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검찰 출신이 자기 친정인 검찰에 대해서 저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신화가 3개가 있거든요. 충신, 양신, 간신. 그 당나라 정관의 치를 연 태종 때, 당태종 때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데 그때 위징이라는 신하가 얘기했대요. 임금님, 저는 충신 말고 간신도 말고 저는 양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지러운 신하. 충신은 옳은 얘기하다가 왕도 욕 얻어먹고 자기 목숨도 위태롭다 이거예요. 양신은 나라도 편안하고 자기도 장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김호수 차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꼬리치느라고 자기 친정에 대해서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김호수 차관이 조국, 문재인 이 두 분한테 적극적으로 충성을 하면서 아바타 소리를 듣는데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고향이 같은 영광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법무차관도 하고 있지만 이제 장관 대행까지 했잖아요. 그 이전부터도 저 금감원장 설도 나오고 공정거래위원장 설도 나오고 요 근래는 또 대통령이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장관까지도 뭐 본인은 기대에 적겠죠.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마평이 오르는데 또 청문회 하고 또 여러 가지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차관으로서 이 대행 체제를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상 장관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저렇게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 그 왜 미국에서 그 육군 중령이 청문회 가서 떳떳하게 누구 씨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 명칭은 저는 누구누구 중령입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떳떳하게 증언하는 그 공무원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 중령들 또 그렇죠. 미국의 외교관들 대사직을 내팽개치고 와서
떳떳하게 그렇죠.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게 그 직업 공무원들의 투철한 애국심 이거 갖고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심한 말로 해서 너무 쓰레기 공무원들이 많아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돼가지고 그래놓고 지금 서류만 다 근거 서류만 갖다 놓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반드시 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영혼이 있는 공무원들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닉슨 때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고발한 것도 그때 FBI 국장, 도국장 그 사람이 마크 누구더라? 나 갑자기 마크 펠트인가? 네, 마크 펠트예요. 죽기 전에 얼마 전에 그거 밝혔잖아요. 그걸 보도했던 언론사도 끝까지 이름을 숨겨줬고. 끝까지 아주 취재원을 보호를 했고 본인도 주변에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주변에서 아니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분 아니냐. 그래서 친척이라든가 가족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진상을 공개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김호수 차관 같은 사람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를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에 보고한다. 그런 안을 청와대에서 바로 대통령 사인을 지금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이 아주 경로를 해갖고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전 검사들한테 의견을 취합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건 검사들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41개 수사부서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호남 사투리 중에서 제일 정겨운 말이 뭐냐면 연병할 놈, 또 썩을 놈, 썩을 놈, 연병할 놈. 그 호남 사투리가 저는 굉장히 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큰 게 그렇게 험한 욕은 아닌데 그냥 보통 많이 합니다. 다 사람이 썩잖아요. 어차피 썩고 하니까 그건 아주 정감이 있는 말인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진짜 조직에서 자기 검찰이 중립적으로 올바르게 수사할 수 있도록 자기가 토양이 돼주고 대통령이 잘못한 거라도 오히려 그걸 길을 열어줘야 하고 그럼 고쳐줘야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된다고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나 이분이 전에도 우리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형사 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좋아요. 형사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공개를 좀 제한한다든가 포토라인 뭐 없애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론 취재를 완전히 봉쇄하는 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알 권리, 언론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안을 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쓱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도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돼서 전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미쳤어 미쳤어. 그 자유 민주주의에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 문재인이가 저 팬미팅 했잖아요. 팬 사인회 아침 예능 방송 같은 거 하나 했잖아요. 지지자들 300명 모아놓고 그게 뭐가 도대체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도 바뀌는 것도 없고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사과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조국 사과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점은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과는 조금 하고 검찰 개혁의 정당함과 절실함이 부각돼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검찰 개혁이 왜 조국 수사한테 그거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관여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진짜 하늘을 보고 반성했다 이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자꾸 조국 수사하고 연결시켜 가는 것은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사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찍지 않았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까지 다 포용하겠다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서초동 민심, 서초동에 모였던 그 지지자들만 포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거기다 그 여러 가지 내용면에 있어서도 뭐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거짓말 대잔치였어요. 거짓말 대잔치.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보다가 잠들었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잠들었는데 아니, 저는 방송을 해야 하니까 또 여기다 일일이 적으면서 봤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때 저는 느낀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깡통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거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의 전월세 시장이 안정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다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그러는데 안정되는데 왜 또 자신 있다고 하면서 그럴까요? 그리고 서울 부동산이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경제수석이 또 그 다음날 또 언론 인터뷰하면서 그 대책이 자신 있는 게 뭐냐면 편법 증여 상속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수요 공급으로 풀어야 경제 원리를 풀어야 돼요. 지금 이념으로 전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래서 이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하나 경제를 모른다. 두 번째 모르는 거는 일본에 대해서 이유 없는 증오심. 그러니까요. 네? 미국에 대한 괜히 미국에 대한 반감. 중국에 대한 무한 애정.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김정은에 대한 그 거의 그 모성애 이것만 느껴지더라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미면 어떠냐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미면 어떻고 반일이면 어떠냐. 예. 운동권들이 그거 주사파들이 한 게 그거 뭐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미 반일 아니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지소미아가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협정이지만 이 지소미아가 방위비하고 또 이어지거든요. 미국으로 볼 때는 지소미아 없애면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못 끝이니까 방위비 올려라. 그 방위비는 또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 그렇죠. 지소미아가 일본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당장 지금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그리고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국가적인 감정을 너무 앞세우는 것 같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 조국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법무부가 장관, 차관이 전직 장관, 현직 차관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조국 이분 때문에 자기 가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애문 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지원단장, 또 김호수 차관 이 3인방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칼날에 죽어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잘하는 거로 봐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한 거는 단죄를 해야죠. 그거 뭐 그래 해야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법무부 차관이 이 난세의 틈을 타서 우리나라 민주적인 헌법 질서, 법률 질서, 검찰의 독립성을 흔든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뭐 가차없는 칼날을 내리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김호수 차관에 대한 수사 내용은 그 정도로 짚고요.